마그네슘을 피로회복의 왕, 남자에게 필요한 영양제, 좀 잘못된 지식을 좀 바로잡아 볼까 합니다. 자, 어떤 환자가 심장이 멎은 채로 심폐소생술을 받으면서 실려옵니다. 미친듯이 막 심폐소생술을 한 후에 겨우 심장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환자는 1분에 25번도 채 쉬지 않아서 호흡기에 연명하면서 숨을 쉬고 있습니다. 당연히 심장도 불규칙하게 뛰고 있고 언제 다시 심장이 멎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응급검사들을 다 시행을 했고 응급검사에서는 콩팥이 망가진 걸로 나왔고 칼슘과 마그네슘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다행히 응급투석, 그러니까 팔에서 피를 다 뺀 다음에 이 피를 필터에 걸러서 다시 우리 몸에 주입하는 그런 응급투석을 받은 후에야 이제 살아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은 조금 심각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유튜브에 이제 의학계통 영상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의사나 약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다른 비전문가분들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영상을 올려주고 계신데 이 마그네슘만큼은 좀 잘못된 지식을 좀 바로잡아 볼까 합니다. 마그네슘을 피로회복의 왕, 남자에게 필요한 영양제 등등 아주 쉽게 설명하고 또 복용 방법에 대해서도 킬레이션 된 걸 먹어라, 우유랑 같이 먹어라, 칼슘이랑 먹어라 이런 식으로 많이 설명을 해주시고 있으신데 정작 부작용을 잘 설명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 몸에는 이제 흥분을 시키는 영양소와 진정을 시키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마그네슘이나 칼슘 같은 것들은 대표적으로 진정을 시키는 영양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떨림이나 쥐내림, 불안, 초조 같은 것들의 효과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과량으로 복용하게 되면 근육 등이 과도하게 이완되면서 심장이 늦게 뛸 수도 있고 더하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게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심장이 멎을 수도 있게 됩니다. 또 근육이 이완되면서 숨을 제대로 못 쉬기 때문에 내가 막 숨 쉬는 게 불편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나아가서는 약간 숨이 차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팔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길을 가다가 주저앉는다거나 가장 흔한 부작용은 설사로 되어 있고요. 이미 몸에 충분한 마그네슘이 있거나 아니면 과량의 마그네슘을 먹는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물론 괜찮을 겁니다. 이 마그네슘은 콩팥에서 배출이 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콩팥에 문제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콩팥에 문제가 있다거나 심근경색 등 심장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예전에 다쳤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훨씬 취약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콩팥 기능을 검사해 본 적이 있나요? 혹시 막 손발이 자주 붓거나 막 몸이 자주 붓거나 아니면 소변이 좀 잘 안 나온다거나 해본 적은 없나요? 주위에 당뇨 환자가 있다면 이런 위험들에 훨씬 더 취약하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아까의 환자분은 당뇨만 있었다고 하고 평소에는 아주 건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고 일주일 전에 발목을 다치면서 진통제를 처방받았다고 합니다. 진통제의 가장 흔한 부작용 중 하나인 콩팥의 일시적인 기능 저하가 있었고 수일 전부터 몸이 조금씩 부었다고 하더라고요. 발목이 부었거니 싶어서 그다음 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고 마그네슘이나 다른 영양제들은 그냥 쉬지 않고 계속 먹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변비가 있어서 변비약도 같이 처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사고 전날 계속 졸리고 피곤해서 일찍 잠들었고 아침에 기상을 하는 도중에 이제 쓰러져서 119를 통해서 내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족 중에 당뇨 환자는 없으신가요? 당뇨 환자는 콩팥 기능이 저하되어 있거나 쉽게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에도 훨씬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변비약 드시는 분은 없으신가요? 저희 병원에서도 환자분들이 변비 있다 이러면 아주 쉽게 처방하는 약이기도 하고요. 1인부터 마그밀이죠. 마그밀. 그래서 얘는 수산화 마그네슘, 즉 마그네슘으로 설사를 유발하는 변비 완화제입니다. 이거를 영양제로 알고 꾸준히 드시는 분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 약의 주의사항을 한번 같이 볼게요. 일단 신장애, 그러니까 콩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무조건 먹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설사가 있는 환자도 무조건 금기입니다. 심장 기능이 약하거나 평소에 마그네슘을 먹는 사람, 그러니까 고마그네슘 혈중이 의심되는 사람은 아주 신중히 투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심장애가 왔고 마그네슘을 계속 먹었기 때문에 심장이 멎게 된 것입니다. 모 지식 검색에 마그네슘을 먹었더니 설사가 나더라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이 올라왔어요. 칼슘을 같이 드세요. 칼슘과 마그네슘을 몇 대 몇의 비율로 드세요. 이렇게 이제 답글을 달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에는 이것도 그냥 막 던지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위에 보셨듯이 설사 환자는 마그네슘이 금기입니다. 칼슘을 먹을 게 아니라 마그네슘을 줄여서 드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비슷한 영양제로는 이제 칼슘 제제, 그 다음에 칼륨이 포함된 제제 등 이제 이온화, 우리가 이제 무기질이라고 부르는 녀석들을 신중하게 먹어야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복용법은 일단 콩팥은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당뇨 환자나 심장이 안 좋으신 환자, 그 다음에 콩팥이 안 좋으신 환자들은 모두 제외됩니다. 이분들은 마그네슘을 드시면 안 됩니다. 눈떨림이나 근육 경련이 수시로 일어나서 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 아니면 일상생활에 약간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만 300mg 정도 드시는 걸 권장합니다. 가끔씩 피곤할 때 눈이 떨린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눈이 떨린다 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사실 마그네슘 때문이 아닐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영양소 하나로 피로가 풀리거나 영양소 하나로 근육 경련이 멈추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비약에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확인을 하시고 드시길 바랍니다. 누굴 비판하려고 만든 영상은 아닌데요. 의사와 비의사 간의 이제 지식적인 의견 차이나 또 10,000명 중에 1명이라도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 아주 치명적이고 생각보다 이런 일들이 드물지 않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영상을 좀 올리게 되었고요. 물론 저 환자분에게 마그네슘을 추천해준 유튜버나 아니면은 추천해준 의사나 약사들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당연히 모를 테고, 저희가 저렇게 처방했다가 사고가 나면 저희는 무조건 이제 소송에 걸릴 수도 있겠죠. 혹시나 영상을 보신다면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본인이 끼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해서 조금 책임감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었으면 하는 제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